우리가 뭐 2층 높이 정도의 혹은 나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럼 골절이 생기는 그쵸.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쵸. 골절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기침을 했는데 골절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네. 골다공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막 뼈가 이제 구멍이 숭숭숭숭 생긴다 해서 스폰지처럼 변한다 하면서 골다공증, 골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들면 뼈 약해지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같은 나이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훨씬 더 약해지기 때문에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나기 쉬워진다. 네. 최근에는 여기다 더해서 하나가 더 생겼죠.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이젠 뼈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육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뼈도 약해지고 근민첩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취약해지니까 그쵸. 결국에는 골다공증, 근감소증이 신체 수행 능력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이 나빠지면은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돼서 거의 뭐 저 교과서적인 이론으로 채택이 되어서 네.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요. 높아지는 거군요. 성별하고도 관련성이 있죠. 성별도요. 네. 여성이 좀 빈발하나요? 맞습니다. 예. 여성이 무조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75세 이상의 여성이면은 골다공증의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제 폐경기 이후에 골밀도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감소하면서입니다. 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상 때문에 생기는 외상성 골절. 네네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2층 높이 정도의 혹은 나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럼 골절이 생기는 그쵸. 것은 너무 당연하죠. 그쵸. 골절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기침을 했는데 골절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네. 그게 바로 비외상성 골절이에요. 이 비외상성 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척추는 비외상성 골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떨어지거나 꽈당 넘어지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침하다가. 그러면 왜 허리가 이렇게 비외상성 골절이 자주 생기는 걸까요? 이 팔다리 뼈는 긴 뼈잖아요. 구성 성분이 좀 달라요. 뼈는 크게 보시면 뼈에 껍데기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안에 속뼈가 있겠죠. 근데 긴 뼈는 이 뼈의 껍데기가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네. 그리고 골절이 돼도 쫙 부러지는 거예요. 나무 토막이 부러지듯이. 네. 근데 척추뼈는 어떻냐면은 으스러져요. 아. 왜냐하면 척추뼈 자체가 껍데기 뼈보다 속뼈인 해면골이 많기 때문에 골절의 타입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군요. 또 두 번째는 이 척추뼈는 여러 개의 뼈가 모여서 각도를 이루어서 무게를 분산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별히 내가 꽈당하고 다치지 않다 하더라도 허리를 움직이면서 무거운 걸 들거나 혹은 무거운 게 아니더라도 순간적인 힘이 걸려서 이 허리 뼈 자체에 부하가 확 걸리면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넘어져서 이 상완골 같은 팔뼈가 골절되면은 통증이 극심합니다. 그럼 못 움직이죠. 네, 못 예. 움직이고요. 이건 병원을 안 갈 수 없어요. 이게 안 아프다 그러면은 신체 감정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박서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해면골이 깨지면서 생기는 압박골절은 통증이 좀 적은 경우도 있어요. 75세 이상의 나이대에서는
누구나 디스크 협착증 그럼요. 네 있을 법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살면서 그 인생에서 허리 안 아픈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유 평상시에 아프던 허리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되거나 아프게 되면은 반드시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손 넣고 겨울에 아이, 그럼요. 걷는 거. 네. 손 놓고 겨울에 다니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네. 지금 50대니까 젊잖아요. 이 나이대에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뼈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골절보다는 타박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혹은 디스크 질환이거나 기존의 협착이나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이 간 거죠. 그러다가 보면 원래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디스크가 충격을 흡수해 줄 만큼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충격을 고스란히 주위의 신경이 느끼게 된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엑스레이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네. 네, 뼈 그래서 사진. 압박 골절은 모양이 바뀔 테니까 그 모양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MRI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압박골절이 진단되려면은 이게 급성인지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만성골절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MRI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MRI 검사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환자가 증상을 가지고 사실상 내가 골절이다가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실제로 다쳐서 와서도 골절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네. 급성 요통인 경우도 있거든요. MRI를 찍게 되면은 골절과 디스크와 협착증, 신경, 근육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골드 스탠다드한 가장 적합한 검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만일에 골절이 진단된다면은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골시멘트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가장 흔히 하는 방법인데 좀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에 따라 의견이 좀 갈리는 편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의학계 저희 척추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또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뉴잉글랜드 저널이라고 하는데 또 이 척추체 성형술이 통증 조절에 큰 의미가 없다는 형태의 큰 리포트도 발표된 적이 오래전에 있었고 네.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많은 시술인 건 맞습니다. 이 척추체 성형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후굴복원술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또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신의료 기술인 임플란트 척추체 복원술도 이런 같은 스펙트럼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가지가 방법론적으로는 비슷한 것들이에요. 척추체 성형술과 척추굴 복원술이 기존에 있었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플란트 복원술이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새로운 최신 의료지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척추체 성형술은 바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공구리 쳤다는데 옆집 그 김영감은 저기 지난달 달에 그 공구리 쳤대 이러시거든요. 예. 바로 공구리입니다. 공구리가 이제 일본어 속어죠. 콘크리트를 공구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가 콘크리트를 영상하니까 네. 아유 공구리 쳤다고 하던데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척추체 성형술은 골시멘트 주입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당연히 진짜 시멘트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냥 이빨 때우는 레진 같은 그런 뭐 모양의 재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골시멘트, 본시멘트가 상품명인데 그냥 뭐 이 시술의 대명사처럼 됐어요. 이런 신속한 통증을 완화시키게 돼서 조기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80세 이상에서는 심각한 통증이 있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확실히 이득이 있는데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척추체 복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압박이 좀 깨져서 으스러졌는데 깨진 뼈 사이로 들어가니까 그냥 떼우는 역할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부풀지는 않는다는 거죠. 원래 맞아요. 공간만 채워지진 그러니까 않는 거죠. 압박골절이라는 거는 으스러져서 주저앉았는데 이게 좀 원래 모양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맞아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야 아까 우리 시청자 전화에서도 보면 이후에 생기는 그 잔존감을 좀 없애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의사와 의료계 학자들한테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척추체 성형 그거 좀 어려워요. 복원이 안 된다는 단점과 이 골시멘트가
좀 주위로 좀 세수가 있어요. 깨진 뼈니까 그 안에 예쁘게 스며들지 않고 주변으로 좀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사진이 예쁘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의사들이 권유할 때 젊은 사람들에선 좀 잘 안 하는 경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통증이 있는 2주간 이상의 치료를 했는데도 아플 때에는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네. 80세 이상에선 조기 시행이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방법이 후굴 보건술입니다. 이것도 이름은 좀 맞습니다. 어렵지만 네. 예, 설명 들어볼게요. 후굴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굽었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굽은 것을 어떻게 한다? 복원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척추체 성형술은 복원이 안 되는데 이건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복원을 하느냐? 풍선을 넣어줘서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풍선 복원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풍선을 이용해서 척추체를 들어 올려주고 그 공간을 만들어서 골시멘트를 주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안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복원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뼈가 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공간은 잘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또 시멘트 유출로 인한 색전증의 위험도 감소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많아서 이점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네. 기대치만큼 복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방법이 척추체 임플란트 보건술입니다. 요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신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척추체 성형술은 그냥 골시멘트만 주입하니까 예, 복원이 안 된다는 거였고 맞아요. 풍선을 이용한 후굴 복원술을 했을 때는 원하는 만큼 복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어진 것인데 바로 척추 내에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서 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들어 올려준 다음에 그 임플란트를 복원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높은 복원율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입증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접마디 골절 발생률을 낮춘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연령대가 있을 때는 쿤메시병이라고 하는 골절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척추체가 압박골절이 발생한 이후에 영양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서 지연적으로 붕괴되거나 괴사되는 형태의 병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쿤메시병이라고 하는데 이 쿤메시병은 척추체 성형술이나 후군 복원술을 하였을 때 안에서 시멘트가 덩어리가 지면서 위아래로 인접마디 골절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 뼈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간 골시멘트가 더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척추체 임플란트 복원술은 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수많은 다기간 국제 연구를 통해 갖고 논문으로도 많이 발표가 되어졌는데 이 인접마디 골절 발생률을 상당히 낮춘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켜 주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안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가가 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튼튼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척추체 성형술은 그냥 시멘트만 바른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 척추체 복원술은 아.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같아요. 예, 안에 지지대가 있고 그 지지대가 구조를 지탱해 주면서 요 안에 깨진 뼈 사이로 골시멘트를 주입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임플란트 척추체 복원술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많이 스타트한 건 아니고 이건 신의료 기술에 해당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저를 포함해서 손가락에 꼽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체 성형수 자체는 거의 의료보험이 되는 시술임에도 이거 이제 비급여이다 보니까 금액적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건데,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또 상당한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주치의랑 상의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신의료 기술이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